막연한 불안감이 당연히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생기죠. 왜냐하면 2년 연속으로 20몇 %씩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큰 폭의 하락이 올 거야 라는 이제 두려움을 가지십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의 흐름을 보면은 올해를 이미 예측해 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시면 S&P 500이 1% 오르는데 나스닥이 1.6% 올라요. 나스닥 100이 1.5% 오릅니다. 여기에 러셀도 2.5%가 올라요. 무슨 얘기냐면 S&P 500보다도 중소형주 중에서 상당히 이익이 높아지는 기업들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나스닥 같이 IT 위주의 대형 기술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쪽에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이런 거 있으세요 집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큰 스크린을 안 보다 보니까 항상 조그만 거 보시죠? 네. 그럴 때 답답함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영상 하다 링크 거실에 TV가 없습니다. TV를 안 보세요? 네. 그럼 앞으로 요거를 들으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제 밤 사이에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엔비디아 쪽으로 쏠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시총 1위 그리고 또 사상 최고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네. 우리 그냥 바로 업종으로 들어가 볼까요? 업종 얘기.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중요하겠죠. 네.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업종부터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우선은 이제 업종에 het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시장 자체 움직임이 지난 연말에 거의 3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첫째 날에도 마이너스로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거 지금 조정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올해 첫 투자 레터를 쓰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드렸냐면 뭔가 조짐이 하드웨어 쪽으로 또 흐름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비중 조절을 좀 했었어요. 네. 어떻게 비중 조절을 했었냐면은 그 하드웨어 쪽을 5% 정도 더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또 IT 업종 전체에 대한 투자 비중을 60%에서 65%를 올렸으니까 뭐 조금 올렸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IT 업종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데이터 마이닝 관련된 쪽이 포함이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지금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난 뭐 12월 달 말의 흐름을 보면 네. 우리가 이제 가치주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성장주 말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성장주보다는 그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냐 얘기를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저희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IT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특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드웨어 쪽인데요. 반도체 흐름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IT와 전체적인 성장주를 왜 우리가 그렇게 봤냐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상장 ETF들인데요. 미국의 ETF 중에서 매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물론 이건 추천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냥 모델을 돌려보면서 어떤 거를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 하는 건데 우리가 돌려봤더니 뭐 거의 1등부터 30등까지 올라오는 것 중에서요.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마이닝, 양자 컴퓨터, 매그니피센트 세븐, 반도체, 클라우드, 반도체, 패블러스 반도체, 대형 기술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반도체, 그 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오죠. 다 관련된 기업이죠. 다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시대에 접어들었냐면 이번에 이 AI 사이클에 있어서 정말 수익률을 잘 내야 된다. 네. 이걸 잘 쫓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글로벌 뭐 우리가 들여다보는 30개 기업들도 상당히 그런 비슷한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에 있어서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S&P 500인데요. S&P 500 중에서 수익이 지금 해외 비중이 42%나 돼요. 네. 그래서 달러 강세로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매출 중에서 해외 쪽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신기하죠. 이게 달러 텀으로 만드는 건데. 그러게요. 그만큼 해외 쪽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IT인데 56%가 해외입니다. 그리고 44%가 국내. 네. 그러니까 미국 자체 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쪽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시해 주는 것이고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S&P 500의 구성 요소인데 1980년대 대비해서 보면은 그냥 제조업이었어요. 80년대는 전체 S&P 500 중에서. 지금 제조업이 어떻게 되냐면 17%로 급락했고요. 그렇죠. 반대로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혁신 관련된 산업의 비중이 자그마치 50%로 올라갔다. 네, 혁신 안에는 뭐가 있냐? 이 IT 중에서 뭐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등등 여러 가지 뭐 핀테크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혁신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장주고요. 네.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지난 몇 년간 계속 더 퍼포먼스가 좋고 좀 재밌는 현상은 어쨌든 지난 10몇 년 동안에 물론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보시면 워런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의 연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S&P 500을 초과하지 못했거든요.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그 네. 이유는 그만큼 애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가치주 투자였다.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 부분을 메가캡, 우리가 대형 기술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M7 포함해서. 그래서 이 회사들의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콜 옵션 볼륨이에요. 그래서 콜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치솟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보시면 바닥이죠. 네. 예. 2018년 이후에 가장 바닥 수준에 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M7에 대해서 다시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튀고 있는 모습이 그런 부분에서 좀 찾을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시면 당연히 이 메가캡, 그러니까 M7의 EPS 증가율이 떨어지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나머지 493개보다는 높다 훨씬.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관심이 많이 줄어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M7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보시면 참 국가들이 다 비슷한 모습일 텐데요. 재밌는 모습인데 보십시오. 미국이 탑 10의 시가총액 비중이 몇 프로냐 봤었을 때 40%가 안 돼요. 네. 이익은 이제 요 정도인데 앞으로 이 이익 비중이 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이익 증가율이 더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대만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M7의 웨이시, 탑 10의 웨이시 60%가 넘어요. 예, 왜 그럴까요? TSMC 때문에. IT죠. 그렇죠. 독일도 심지어 다 그렇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은 이익 비중으로는 20%도 안 되는데 전체로 40% 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빅 기업들에 대한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네.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라는 중국마저도 이익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비중으로 따지면 40%가 넘는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요즘에 배트맨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의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정말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큰 폭의 설비 투자를 일으키고 앞으로 이 AI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큰 영향을 가지고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익이 딱 보여주죠. 미국의 IT 섹터의 이익 증가율이 전망되는 것은 22.3%다. 그리고 매출 증가율을 보시면 13%다. 그러니까 월등하게 어떠한 그룹보다도 높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장기화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어느 시점에서는 닷컴 버블처럼 빵 터지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AI 사이클이 얼마나 더 진행될 거냐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최소 3년은 더 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여태까지는 진입기였다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건 성장기다. 네. 그래서 진입기 2년에 성장기 3년은 나온다.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이번 사이클이 빠르고 높게 온다 하더라도
그렇다라는 것은 그때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이게 설비 투자입니다. 자, 설비 투자를 보시면 이렇게 2022년, 2023년 주춤했어요. 근데 확 튀죠. 24년입니다, 이게. 작년 더 튀어요. 예, 엄청나게 지금 캐펙스를 늘리고 있다. 이게 뭐냐면 AI가 이제는 그냥 here to stay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AI를 쫓아가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린 도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와서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AI를 빨리 쫓아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제 벌써 이렇게까지 빅테크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이걸 완전히 소비시장과 연결시킬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뉴스 딱 터지니까 재밌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옆으로 기는 모습 보여줬어요. 근데 요 변동성이 좁아졌죠. 그리고 어제 바로 튀었어요. 이게 무슨 사인이냐면 반도체 가져가셔야 돼요. 자, 요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면은 잘 모르겠다.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SMH라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반도체 ETF가 있는데 이거는 20개 종목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 비중이 높습니다. 요거는 완전히 뚫었어요. 이렇게 확 튀어서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얼마나 갈지 몰라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낮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네. 그래서 반도체 비중을 올리는 것이 그 하드웨어를 올리는 거예요. 반도체는 하드웨어를 우리는 포함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까지 연결시켜 보는 부분이 뭐냐면 왜 이게 지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냐면 과거에도 IoT 시대에 전에도 차트 보여드리면서 소프트웨어 10배 오를 때 반도체 지수도 10배 올랐다. 똑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소프트웨어가 계속 이게 구동이 되려면 당연히 반도체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요건 같이 갈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는 게 전에 인터넷 사이클은 굉장히 한참 걸려서 들어왔다면 이번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이 깔리고요. 네.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산업 자본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비스가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 걸린 시간이 거의 10몇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2년 만에 지금 다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의 투자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2025년에는 11.3%고 2026년 이거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구에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이게 웨이모인데요. 캘리포니아 웨이모를 쓰는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2024년인데. 그러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전망인데. 아니요. 지금 보시면은 네. 월별입니다. 월별 데이터. 2024년 1, 2, 3, 4. 월별이군요. 월별. 네. 이렇게 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네. 소프트웨어를 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은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 선별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얘기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AI 사이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업종들의 마진이 급격하게 급증을 할 텐데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거 1등이 소프트웨어고 2등이 반도체다. 반도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메모리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메모리 비중은 5%도 안 됩니다. 네. 전체 하드웨어로 계산하고 패블러스로 보면 패블러스가 거의 70%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어쨌든 엄청나게 마진이 높아진다. 만약에 5%포인트의 마진이 높아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ROE가 거의 폭증을 하는 겁니다. 리턴 온 에퀴티, 자기 자본 이익률이 급증을 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모습이 올해의 기업들에서 이익에서 잡힐 거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서 쭉 뭐 수백 개를 집어넣고 돌려보면은 어떤 기업들이 매력이 있다고 올라오냐면 이것도 추천 아닙니다. 네. 예, 계속 이제 저는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공부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예, 쫓아가셔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사시면 안 되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려고 돌려보니까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데 보시면 버티브는 하드웨어고요. 앱러빙은 소프트웨어예요. 토스트 소프트웨어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이닉스 올라오죠. 이것도 하드웨어. 데이터도그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이 브로드컴, 하드웨어 뭐 이런 식으로. 예, 보시면 대부분의 이 IT 기업들 중에서 매력이 있다고 올라오는 것들이 정말 이번 사이클을 완전히 주도한다. 이걸 놓치면 지금 안 된다. 그래서 시작을 조금 이제 업종 종목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IT 업종의 65%, 네. 예, 3분의 2 투자하셔야 된다. 뭐 그 이외에 다른 신성장 업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연결돼 있죠. 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타 에너지, 뭐 원자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신성장 업종은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흑자 전환 되고 누가 1등을 할지를 판단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그 투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투자에 대해서도 가끔 이제 불안감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좀 보면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살짝 나와요. 뭐 네. 관련한 지표 중에서도 우리가 보는 지표가 뭐 수백 가지 아니니까 거기에 뭔가 하나가 좀 잘못 나와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뭐 시장이 좀 많이 올랐을 때는 이거 봐라 경기 안 좋으니까 기업들에서 투자 지금까지 하겠다라는 거 못할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테이블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막연한 불안감이 당연히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생기죠. 왜냐하면 2년 연속으로 20몇 %씩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큰 폭의 하락이 올 거야. 네. 라는 이제 두려움을 가지십니다. 심지어는 뭐 가장 긍정적으로 불리시하게 보시는 야데니 리서치도 뭐 1, 4분기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네. 그리고 가끔씩 뭐 톰리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작년 4, 4분기에도 했었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제 너무 많이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난주의 흐름을 보면은 올해를 이미 예측해 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시죠. 올해 연초 대비해서 어제를 뺀 겁니다. 보시면 S&P 500이 1% 오르는데 나스닥이 1.6% 올라요. 나스닥 100이 1.5% 오릅니다. 여기에 러셀도 2.5%가 올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타이밍은 S&P 500보다도 중소형주 중에서 상당히 이익이 높아지는 기업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한 나스닥 같이 IT 위주의 대형 기술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쪽에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또 전체적으로 시장이 얼마나 오를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참 과거의 예를 들면서 보는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보시면 이제 1월 달에 안 좋아요. 그죠? 그리고 2월 달에 좋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또 안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평균이 어느 쪽에 잘라면 다를지 몰라요. 2월, 그러니까 inauguration이라고 얘기하는 1월 20일,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나면 한 달 동안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떴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요거예요. 올해 4, 4분기가 좋을 거다. 올해 4, 4분기가 80%의 확률로서 4%나 오른다. 요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걸 생각한다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에 조정이 있을 때 사야죠. 예,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들 걱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전망치가 너무 좁으면 그러니까 여러 하우스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하우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600 얘기해요. 그러니까 딱 10% 오르는 거 얘기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쉬운 계산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딱 10% 정도 보통 오르거든요. 그걸 딱 집어넣고 6,000에서 6,600. 예, 10% 오를 거다. 그러니까 이 전망의 밴드도 굉장히 좁아요. 예, 근데 과거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굉장히 밴드가 좁을 때는 절대로 그 밴드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초과 수익률이 왕창 나오거나 초과로 엄청나게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면 초과로 왕창 빠지는 게 두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라고 봤었을 때 이때가 2008년입니다. 언제죠? 금융위기. 네. 근데 올해에 미국이 금융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 예, 제가 2008년에는 미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90%가 넘는다고 얘기했고요. 지금은 미국이 금융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예, 그 정도기 때문에 요건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겠죠. 무슨 얘기냐? 올해의 S&P 500은 6,600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7,000 넘어가서 끝날 것 같다. 초과 수익률이 달성이 되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보시면 예, 우리가 돌려보는 모델상에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있는데요. 7,000 이상으로 올라가서 끝나려면 금리가 4.25%로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금리가 5%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6,600에서 끝난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거는 그래서 매크로 부분에 있어서 매크로를 봤었을 때 경제 지표를 봤었을 때 아주 안정적인 매크로 숫자가 앞으로 계속 확인이 될 거다. 그래서 계속 안정적인 매크로 숫자가 확인이 되면 이익이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거다. 네. 그래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4, 4분기에는 큰 폭의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지금 공포 탐욕 지수를 저희가 좀 전에 봤어요. 네. 근데 이 정도로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하고 지금 사실 낮아져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근데 더 올라갈 만한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것 뿐이죠. 네. 그런데 그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탐욕이 아니라 공포를 가리키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본부장님? 금리가 너무 높죠. 금리에 대한 부분에 공포가 그 비중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공포와 탐욕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네. 예, 좀 많이 요즘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난 20년 가까이는 계속 금리가 빠졌잖아요. 네. 예,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때가 탐욕이거든요. 근데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고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포가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 3년은 보시면 금리가 잘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중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가끔 뭐 참고로 보지 무조건 그걸 믿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예.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네. 우리가 경제 지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제 지표들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정말 걱정해요. 그러니까 망가진다는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리를 지금 1% 내렸잖아요. 네. 여기서 갑자기 미 연준이 우리 빨리 1.5% 금리 내려줄게. 이러면 저는 빨리 도망갈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금리를 내려준다고 하면 오히려 예. 도망간다. 그러니까 세게 빨리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패턴이 나오면 저는 미리미리 내려가야 돼. 네. 도망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부터는 내리는 사이클이니까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매번 만날 때마다 0.25%씩 내려줄 거다. 그러면 8번 만나면 얼마입니까? 그죠? 2%를 내려주는 거죠. 네. 여기서 2%를 1년 뒤에 내려준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된다면 저는 아마 상반기 말쯤 되면 다 도망갈 거예요. 왜? 경기 침체가 옵니다. 금리를 내려준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니까. 네. 금리를 살짝 내려주는 건 괜찮아요. 살짝이라 하면 1.5% 미만으로 내려주는 건 괜찮아요. 뭐 좀 더 과장해서 2% 내려주는 것까지도 괜찮다고 칩시다. 근데 2.5% 딱 넘어가잖아요. 그거는 급락장이 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과거에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은 우선은 지금 금리를 오히려 올해 천천히 내려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좋은 거죠. 오히려 저는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 예대 마진, 그러니까 우리가 장대금리차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됐잖아요, 완전히. 네.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 왜냐하면 이렇게 해소가 되면 온다라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요거를 보기보다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출 증가율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일 때는 보통 10%를 뚫고 끝난다.
그래서 지금 이제 3.4%고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10% 위로 올라갈 거다. 요 구간 안에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투자를 하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금융시장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었던 게 뭐냐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가 금리. 금리가 다들 뭐라고 했냐면 작년 연말에 얼마까지 떨어지고 끝날 거다고 생각했냐면 3.5. 더 떨어질 거 생각했어요. 네. 근데 오히려 4.6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포인트나 더 높았거든요. 그게 바로 금융시장의 유동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죠. 또 다들 뭐라 그랬습니까? 작년에 달러 인덱스가 100 깨질 거다. 연말 되면. 근데 실질적으로는 108, 그쵸. 109에 끝났단 말이에요. 두 개가 다 틀렸어요. 네. 그러니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안 좋은 시장이었죠. 근데 여기서 더 나빠질 거냐. 즉 금리가 여기서 4.6에서 5, 6 갔느냐. 달러 인덱스가 108에서 110, 120 이렇게 가느냐. 그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히려 금융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모습이 이제 어디에서 확인이 되기 시작하냐면 M2 증가율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빠졌다가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살짝 가속도 붙기 시작하죠. 보시면 급등, 급락 지금 올라가고 있고 3.7%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요 숫자가 아마 여기 평균 쭉 내보시면 6% 정도 나옵니다. 6.3%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요게 앞으로 더블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올라갈 거다. 그리고 요 수준의 유지가 될 때, M2 증가율이 유지가 될 때는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떨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올라가지. 그러니까 즉 멀티플이 예를 들어서 20배이던 게 15배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요. 20배이던 게 25배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라는 거죠. 마니 서플라이, 그러니까 M2 증가율이 떨어지는 구간이 들어올 때는 그 멀티플이 떨어지는 구간이 들어와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자 GDP 성장률을 보시면 지금 2.5%대의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네. 예, 이 정도의 높은 GDP 성장률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경제가 뭔가 다른 이유로서 뭐냐? 그게 이노베이션, 그게 바로 AI. 이런 부분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GDP 성장률 1% 시대를 바라본다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은 2.5%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제조업까지도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항상 안 좋았던 숫자가 돌아선다. 이게 참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네.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왜 증시가 튀었습니까? 트럼프가 뭐 관세 관련해서 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트럼프는 요거를 같이 재면서 할 겁니다. 관세를 때리긴 때리는데 인플레이션 너무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들어오면 인플레이션 낮춰주거든요. 그러면 관세 또 때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할 거지 갑자기 여기서 확 올려가지고 완전 시장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스마트한 사람인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조절을 할 겁니다. 결국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는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살짝 옛날보다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박스권이 3.75에서 4.75 정도다라고 보시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5%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해 연말 S&P 500은 6,600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보다 더 낮은 금리인 지금 현재 금리 또는 더 낮아져서 4.25면 7,000을 뚫는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을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나만 더 하면 네. 가상화폐 시장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상화폐. 네, 금에 대한 관심보다는 가상화폐다. 아니, 우리 본부장님께서 가상화폐를 명확하게 방송을 통해서 저희 월모부에서 말씀하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항상 포트폴리오 안에는 있었는데 네. 굳이 언급은 안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금을 투자를 하시느니 네. 가상화폐를 투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이클이 금에서 가상화폐로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막 다른 이선 알트코인 말고요. 요 두 개만 관심을 가지고 특히 비트코인이겠죠. 예, 그래서 금을 대체하는 대체 자산으로서 네. 충분히 나스닥이 예를 들어서 20% 올라간다면 그것보다 초과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예, 물론 이게 뭐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0배 올라가는데 이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비중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더 유효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좀 불안함을 가졌던 분들은 우리 오늘 유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 좀 명확한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